청량한 감칠맛. 아, 어떻게 낸 거지? 뭐가 들어가야? 청량한 감칠맛이군. 첫째로 볶은 된장으로 어머니의 깊은 손맛을 담은 된장국. 마지막으로 추가한 그 재료가 무엇이냐? 제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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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국물 맛은 역시 제첩이지. 이 제첩의 칼칼하고 시원한 맛이 된장국에 청량함을 더했습니다. 그 청량한 감칠맛 맛실험실 채널에서 재현해 보겠습니다. 맛실험실 채널에서는 보통 한 가지 레시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요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채널이기에 오늘도 역시 시금치 제첩 된장국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볶은 된장으로 끓이고 두 번째는 된장을 볶지 않고 끓인 후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맛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치즈라면 대 우유라면 영상 중간에 다음 맛실험 영상 예고편으로 60억 지구인의 알 권리를 위해 계란 삶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이번에 폭군의 셰프 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시금치 제첩 된장국을 너무 끓이고 싶어져서 드라마에서 언급되었던 섬진강에서 잡은 제첩을 구매했는데 주문한 지 다음 날에 바로 배송이 와서 이왕이면 싱싱한 제첩으로 시금치 제첩 된장국을 끓여서 소개시켜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먼저 소개하게 되었네요. 지난 영상 시청하신 분 몇 분 안 되지만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맛실험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에 배송된 싱싱한 섬진강 제첩을 해감을 해두었는데 바닷가, 갯벌이나 모래에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파도나 조류것에서 자연스럽게 모래를 덜 품고 있기도 하고 물을 빨아들이고 뱉어내는 힘이 강해서 약 2-3시간 정도면 해감이 되지만 제첩의 경우는 주로 강하거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모래가 고운 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제첩의 크기가 작고 입자가 고운 모래를 많이 품고 있기도 하고 모래를 토해내는 속도도 느리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제첩은 민물과 바닷물의 중간 농도의 환경에 적응된 조개라 소금물에 넣으면 활동이 둔해지기 때문에 해감효율이 떨어져서 소금물 농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제첩을 이용한 요리는 이번이 처음이라 처음 제첩을 해감해 보았는데 3시간이 지나도 입을 벌리는 아이들이 안 보이다가 4시간이 지나서야 못 살겠다고 입적 벌하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혹 제첩으로 요리를 하실 분들은 최소 4시간 아니 6시간 이상 해감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다면 소금물을 만들 때 소금의 양은 얼마나 넣어야 할까?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물 1리터당 1000ml 35g 술자리에서 첫 잔으로 마시는 소주잔의 높이 정도. 하지만 제첩의 경우는 섬진강이나 낙동강처럼 주로 민물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염도 2.5%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술자리에서 꽐라되어 더 이상 못 마시겠다고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면 달아주느냐, 대략 이 정도 되겠네요. 해감할 때 보통 검은 봉지를 씌워서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집에 검은 봉지가 없네요. 시금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거 아시죠? 폭군의 셰프 드라마의 배경이 된 조선시대에서는 야채를 씻을 때 이렇게 흐르는 물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렇게 편하게 요리는 못하셨을 걸 생각하면 그분들께서 해주셨던 음식들에 감사한 마음을 새삼 갖게 됩니다. 시금치 밑동을 잘라 손질해 두고 무한덩어리 3등분하여 약 3mm 두께로 썰어준 후 비교적 정확한 맛실험을 위해 양쪽 모두 100g씩 준비합니다. 조선시대 장맛을 재현하기 위해 전통된장을 준비했고요. 이번 맛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된장은 1g도 오차 없이 준비합니다. 다시마도 물에 씻어 각각 한 장씩 준비합니다. 국물용 멸치도 잡내 제거를 위해 전자레인지에서 30초 돌려 준비했습니다. 조선시대엔 전자레인지가 없었겠네요. 쓴맛을 없애주기 위해 멸치똥은 모두 제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성씨 중에 김, 이, 박, 최 등등 여러 성씨가 있잖아요. 그럼 멸치의 똥은 무슨 성씨일까요? 시끄러워 그냥 답이나 말해 하실까봐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은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어 싸웁니다. 저는 찌개에 멸치 떠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다시 팩에 넣어 국물을 냅니다. 멸치 또한 국물 맛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료이기에 양쪽 모두 같은 중량으로 준비합니다. 두부 한 모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해둡니다. 대파도 넉넉하게 한 대 모두 채 썰어 준비해둡니다. 소금 한 줌 넣고 물이 끓어오르면 시금치를 넣고 30초 데쳐줍니다. 시금치를 한 번 데쳐주는 이유는요, 시금치엔 옥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씁쓸하거나 아린 맛을 낼 수 있는 성분인데 이게 수용성이라 국 끓일 때 바로 넣으면 국물에 올살산 성분이 그대로 우러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데침으로써 미리 없애주어 좀 더 시원한 국물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재료 준비는 다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조리를 해볼게요. 오늘 두 가지 버전으로 조리를 할 건데, 한 뚝배기에는 기름 살짝 두르고 된장을 볶아줍니다. 된장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준비한 물 500cc 중 아주 조금만 부어주고 다시 볶습니다. 다음으로 썰어놓은 무 100g 넣어주고 함께 볶아줍니다. 무를 볶아주면 단맛이 더 쉽게 우러나옵니다. 무와 된장이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남은 물을 모두 부어줍니다. 다른 뚝배기엔 된장을 볶지 않고 넣어주고 물을 부어줍니다. 이때 물을 조금만 부어주고 된장을 풀어준 뒤 남은 물을 모두 부어줍니다. 양쪽에 준비해둔 멸치다시팩 넣어주고 다시마, 표고버섯, 무 모두 넣어줍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한 지 약 7분이 지나면 다시마는 건져내줍니다. 다시마를 너무 오래 담가두면 점성이 풀려서 국물이 끈적거리거나 탁해지고 떫은 맛, 쓴맛까지 나오게 된답니다. 다진 마늘은 약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어느 정도 끓였다 싶을 때 넣어두었던 멸치다시팩을 건져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무려 섬진강에서 올라온 제첩을 넣어주겠습니다. 제첩이 너무 많아서 소분해서 냉동해두고 서너 번 더 끓여 먹어야겠네요. 떠다니는 거품에서 비린내 등 잡내가 날 수 있으니 건져내주겠습니다. 생각보다 거품이 많이 납니다. 뚝배기가 거품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그 당시 조선에선 삶아 말린 후 묵나물로만 먹었지 생으로 끓여 먹거나 무쳐 먹지 않았다던 시금치. 조상님들은 못 드셔보셨던 시금치 된장국의 주인공, 시금치를 넣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네요. 썰어둔 두부도 반 모씩 넣어줍니다. 간을 보는데 제첩의 향이 확 올라오는 게 역시 제첩이네요. 간은 딱 맞지만 제가 워낙 어간장을 좋아하는지라 어간장 딱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나중에 어간장을 사용해 맛 실험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간장을 넣으면 저세상 맛으로 변하는 요리가 있는데 꼭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 시대 조선에는 고추란 것이 없었기에 청양고추와 고춧가루는 넣지 않을게요. 뚝배기 안에서 시금치 제첩 된장국이 끓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이런 게 바로 요리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오늘 맛 실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볶은 된장, 무로 끓인 시금치 제첩 된장국과 볶지 않고 끓인 시금치 제첩 된장국의 맛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솔직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첩의 감칠맛은 역시 너무 좋았고요. 제가 너무 아쉬웠던 건 된장을 볶아 끓인 것과 볶지 않고 끓인 것의 맛의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된장국을 끓일 때 늘 된장을 볶아서 끓여 먹었거든요. 원래 큰 차이가 없는 건지 아님 제가 실험을 잘못한 건지 맛 실험을 통해 얻는 것도 많지만 조금 잃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시금치 제첩 된장국의 경우 된장을 볶고 안 볶고는 맛의 차이는 느끼질 못했지만 제첩이란 놈 이거 물건이네요.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드시고 난 제첩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니 꼭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강릉 지역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겪고 있다고 수많은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요. 회사 동료들 그리고 지인들과 통화해보니
너무 막막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던지 출장을 가서 며칠이라도 버티고 싶다 하네요. 요즘 요리하면서 물을 쓸 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씩 아껴 쓰고 있고요. 아무쪼록 강릉 지역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원한 단비가 뿌려지길 기도하겠습니다.